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상목 권한대행 말입니다. 네. 마은혁 재판관 아직 임명 안 했죠? 임명을 아직 안 했고요. 예. 이번 주 내에는 안 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라는 게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기 예. 때문에 그럼 월요일이냐? 예. 근데 월요일이 또 대체 휴일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나흘간은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6시가 넘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임명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 움직임 예. 이게 이제 실제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예. 이런 어떤 시나리오별로 뭐 여러 이야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언제 할 거냐. 예. 뭐 이거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예. 전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지금처럼 임명 안 하는 거는 부작위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위헌이다라는 예. 이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뭐 언제 임명할 거냐를 두고 이제 관심이 좀 엇갈리는데요. 일단은 어제 결정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입장만 내고 그 뒤에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갈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예.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임명 시기라든지 예. 심지어 이제 임명 여부까지도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거론이 되는 것이 예. 탄핵 심판 선고를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예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날짜는 정확하게 잡히진 않았지만 이미 지난번에 이제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하루 만에 마감을 하고 종결을 예. 하고 선고만 남아 있어서 빠르면 다음 주 중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예. 게다가 지금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기각이 우세한 쪽으로 지금 이야기들이 되고 있기 예. 때문에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경우에는 예. 뭐 그쪽으로 좀 키를 넘길 수도 예. 있다. 그때까지 임명 결정을 미룰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그 탄핵 여부도 언제 나올지 정확하게 정해지지 예. 않은 상태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임명을 미루기만 할 수 있느냐. 예. 그 자체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 거라서 예. 그게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다음 주 중에는 결정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늘 이 자리에서 많이 어떤 의구심을 표명했지만요. 이렇게 자의적으로 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미루고 무슨 정무적 판단을 한다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 어떤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전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다른 것도 아니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위헌 여부가 어제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예.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사실은 곧바로 시행을 하는 게 맞죠. 그게 상식 같은데요. 네, 위헌적인 상태라고 선언을 받은 상황에서 이제 계속 이 상황을 끌고 가는 거는 좀 이상한 일이긴 한데 정치권에서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원래 이제 위헌 심판을 받더라도 예. 특히 이제 법률과 관련된 위헌 심판을 받는 경우에 국회에 헌법재판소가 날짜까지 지정해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는 개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 예. 그 이후로는 이제 법의 실효가 상실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도 국회에서 여야가 이 사안을 다루고 뭐 서로 논쟁을 이어가다 보면은 날짜를 넘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국민투표법 같은 경우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와서 예. 효력이 상실된 법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말하자면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싶어도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그냥 시일만 보내는 경우들이 아예 정치권에 없는 건 아니라서 예. 비슷하게 시간을 그냥 질질 끌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여권 중심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 여권의 그 논리는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은 지금 우리 어떤 행정부의 최고 수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최고 수반이라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 과연 이게 어떤 법치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물론이고요. 네. 그 어떤 범법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나 한번 명확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도 아니고요.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권한대행인 부총리거든요. 예. 뭐런 어떤 헌법적 정당성 측면에서 뭐 따져 보면은 다른 입법부나 이제 사법부의 상황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약한 상태인데 예.
그 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는 뭐 정당성 측면에서는 매우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오늘 지금 여의도 정치권을 예. 좀 취재를 해보면 다양한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시나리오? 그러니까 임명을 하더라도 타이밍을 어느 타이밍으로 잡느냐 이거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다루고 있는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지금 이제 8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변론기일이 종결이 됐습니다만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을 뭐 다음 주에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게 되면 9인 체제가 완성이 되고 그러면 아직까지 탄핵심판에 참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재판관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러면 변론기일을 재개를 해서 변론기일을 새로 잡고 변론 갱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변론 갱신이라는 건 뭐냐면 재판에 참여한 적이 없는 재판관 입장에서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모르니까 진행 상황을 빠르게라도 좀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좀 그 핵심적인 방법은 이 간이갱신이라고 해가지고 재판장이 핵심 내용을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이러면 이제 빠르게 하루 이틀 내라도 이제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증거 등등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측에서 이거를 이제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반대할 가능성,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그러면 간이갱신은 좀 어렵다. 그러면 변론갱신을 정식으로 밟게 되면 그동안 나왔었던 증언들이라든지 증거조사 과정 이런 것들을 재판정에서 녹음을 해놨거든요. 그 녹음 내용을 다 재생을 해가지고 새로운 재판관이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겠죠. 벌써 이제 11번에 걸친 변론기일 내용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라서 수십 시간 분량이거든요. 듣는 것만으로도 날짜가 며칠이 지나가게 되는 거라서 그러면 상당히 좀 탄핵심판 날짜가 뭐 일주일 이상 늘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나 이제 법 쪽에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시나리오, 유력하게 전망하는 시나리오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더라도 이번 탄핵심판,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에는 참여하지 않는 회피를 해서 이제 빠지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들 합니다. 뭐 이미 변론기일도 종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성 중인 결정문을 처음부터 다시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평일을 매번 다시 할 수도 없는 거라서 회피해서 빠지고 8명 체제로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가능성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 마은혁 재판관에 임명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위헌 결정 날짜를 탄핵 윤석열 최종 변론 이후로 미뤘던 최종 변론 이후로 미룬 건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전망이 조금 우세한 것 같은데 일단 헌재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임명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결국 결정을 하게 될 거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자. 명태균 특검법 다시 좀 가볼까요? 명태균 특검법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오늘 명태균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이 됐습니다. 어제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송이 돼서 오늘 접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15일 이내에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거부를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시행이 돼야 되는 건데 처리 시한이 그러면 다음 달 15일까지가 됩니다. 그 전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부권 시간이 지금 언젠가요, 혹시? 3월 15일까지 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걸 이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과도 연동되는 문제인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만약에 이른 시일 내에 나오게 되면 15일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본인이 결정 내리지 않더라도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이제 권한을 넘겨서 판단하게 할 수 있는 뭐 이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한없이 늘어놓을 수는 없는 상황. 게다가 3월 15일까지면 그 중간에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그래서 대통령이 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는 대행의 대행으로서 이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본인의 거부권 행사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게 된다. 뭐 이미 이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을 재대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논리적으로는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자의적으로 권한대행의 권력을 행사한 걸 보면
어떤 행위도 가능할 것 같아서요. 보면. 그러니까 뭐 헌법적 원칙으로 따지면 뭐 권한대행은 기존의 원래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권한을 그대로 다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못할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예. 대체적인 분석인데 다만 그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탄핵 심판을 벌써 대통령 탄핵 심판을 3번째 겪고 있는데 그 동안의 권한대행들은 대체로 적극 행사를 꺼려왔거든요. 예. 가능하면 이제 현상 유지 쪽에 좀 집중하는 방식으로 권한대행 기간을 좀 수행을 했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렇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렇고 유독 입법부로부터 넘어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만 상당히 좀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한다. 이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거부권을 행사하면요. 여당에서 또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지 되는 거죠. 특검법 통과가. 네, 이번에도 예. 이 경우에도 그러니까 재의결을 언제 할지도 문제인 것이 만약에 예.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결을 언제 할지도 문제인 것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윤석열 피청구인의 파면 여부와 연동이 됩니다. 예. 파면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급격하게 전환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명태균 특검법이 가리키고 있는 대권 후보들, 예. 뭐 이를테면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예. 경우에는 직접 연루된 의혹을 갖고 있는 후보들이다 보니까 예. 명태균과 연루가 되지 않은 후보들 입장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예. 뭐 이를테면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예.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쪽에 줄을 대고 있는 국민의힘 내의 의원들이 이탈할 수도 있다. 네. 뭐 그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예.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역시 윤석열 피청구인의 파면 여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예.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올 것이냐 이게 또 이제 재의결과 연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임 작가가 설명해 주신 그거 외에도 말입니다. 명태균 씨와 얽혀있는 여당 내 국회의원들 자체가 많아가지고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이런 분석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탈표 없을 거라고 상당한 예. 자신감을 보이는 게 뭐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지만 일단 명태균 특검법이 가동이 될 경우에는 의원들을 포함해서 당 전체에 대한 그 예. 수사가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이제 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국민의힘을 위해서라도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는 기류가 좀 형성돼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치적 유불리는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뭐 그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상존한다. 예. 뭐 이렇게 분석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명태균 씨 그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가 특종으로 공개가 됐죠. 네, 오늘 시사인에서 이 예.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1차부터 6차에 걸쳐서 창원지검에서 실시한 명태균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예. 일단 뭐 이제 개략적인 내용만 시사인에서 일부 그 예고편 형식으로 이제 내보낸 내용을 보면 신문조서 제1회에 검찰이 이미 2024년 2월 8일에 작성한 명태균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예. 그러니까 이거 다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나왔었던 신문조서인데 이 신문조서를 제시하면서 수사를 진행을 했다. 예.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검찰이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본격 수사를 했던 게 작년 9월부터 그러니까 예. 뭐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언론 보도에 본격 등장하기 훨씬 이전. 예. 게다가 총선이 치러지기 훨씬 이전에 예. 총선 2달 전에 이미 명태균과 관련된 수사를 상당 부분 진척시켜놨던 것 아니냐. 예. 그럼 벌써 한 1년여 동안을 제대로 된 수사 진척 없이 시간만 끌어왔던 셈이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은 명태균과 뭐 이제 김영선 전 의원 정도만 주로 지금 기소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속도를 못 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 같은 핵심 피의자, 핵심 인물에 대해서도 여전히 소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검찰의 시간 끌기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예. 그러면 결국 특검이 필요한 시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부분은요. 이미 노출된 어떤 정보로만 해도 네. 더 이상 증명할 게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직접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렇게까지 시간을 끄는 거는 이건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이 뭉개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시사인 보도를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만 시사인이 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일부 공개를 하면서 같이 공개한 게 명태균 씨 황금폰에 들어있었던 텔레그램 메시지하고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거든요. 예. 거기에는 지금까지 공개 안 됐던 내용들, 특히 윤석열 피청구인이나 그 배우자인 이제 김건희 여사랑 예. 명태균 씨가 나눴던 카카오톡 캡처 메시지, 텔레그램 캡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예. 저도 이제 내용을 쭉 훑어봤는데
실제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자주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와 관련된 어떤 자료들을 김건희 여사 부부한테 이제 보냈다. 윤석열 피청구인 부부한테 보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는 비공표 여론조사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자료를 받아본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이제 체리따봉을 보내는 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명태균 씨가 상당히 깊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조언 그룹으로서 이제 활동했었던 정황들도 텔레그램 메시지 안에 들어 있는데 어떻게 정치적 대응을 할 건지 뭐 혹은 어떤 방식의 정치적 메시지를 언론에 이제 발신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숙이 개입해서 사실상 캠프의 참모들보다도 더 가까이 있었던 참모가 아니냐.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메시지 안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어떤 오세훈 서울시장하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부분도 어떻게 어떤 직접 증거가 나올지도 정말 어떤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요. 네,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새로 이제 고발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보도됐고 또 이제 민주당이 그 공개하기도 했던 내용이죠.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탈락을 하고 난 전후해서 장관이라든지 혹은 공공기관의 사장직 을 제안을 하는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사이에 있었던 그 카카오톡 메시지 그리고 뭐 녹취 내용 뭐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된 바가 있는데 그 내용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지금 민주당이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의 제안 자체가 그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 쪽에서 밀고 싶었던 다른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이제 공천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다른 제안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일종의 공천 거래거든요. 뭐 그런 정황이 이미 확인된 이상은 수사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직접 증거들이 나오기 전에도 어떤 통치자로서의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의심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어떤 녹취 같은 게 드러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선출된 권력 같은 절대 권력을 행사하려 했구나. 이런 어떤 직접적인 증거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일 중에 하나가 국가안보실에서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 자료를 만들 때 이른바 이제 김건희 라인용, 김건희 여사 보고용으로 추가 복사본을 만들었다, 사본을 만들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인데 그렇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대통령에 준하는 정보 보고를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었고 그 정보 보고를 그냥 보고 궁금해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국정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던 것 아니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이제 당선인 시절에 엊그제 이제 공개된 명태균과의 녹취 내용만 보더라도 윤석열 당선인과 김건희 여사가 모든 사안을 상의하는 듯한 정황들이 녹취 안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대통령으로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도 지속됐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좀 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명태균 씨가 장님무사라고 윤 대통령을 표현하고 그 어떤 그 행위를 지배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라고 표현한 것이 점점 어떤 정확한 표현이었다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증거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명태균의 여론조작 혐의를 넘어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사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가요. 개헌으로 임기를 다음 대통령 단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여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동훈 전 대표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주요 대권 주자들이 이제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단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중앙일보하고 한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에 하나 올해 대선이 열리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에 물러나겠다. 그러니까 3년만 대통령을 하고 사실상 목적을 대통령 하는 이유를 이제 개헌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 거고요. 지난 26일에 책을 출간하면서 이제 정치 행보를 본격적으로 재개를 했는데
이제 개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대권 출마 의사를 밝힌 것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임기 단축을 전제로 개헌 구상을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올해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고 그 본인의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2028년에 23대 총선하고 대선을 함께 치러야 된다. 2028년 대선은 당연히 불출마를 해야 되고 그래서 3년이면 충분히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일종의 이제 기득권 포기를 이제 전제로 해서 나를 뽑아달라 이런 논지인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대권 주자인 오세훈 시장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출연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두 달 전에 저도 한 전 대표하고 같은 생각을 밝힌 바가 있다. 개헌하려면 대통령을 3년만 하고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달에 TV조선 방송에 출연했을 때 3년 뒤에 총선 대선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거랑 좀 비슷한 얘기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미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대권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슈를 좀 바꿔볼 수 있는 어떤 키로 개헌론을 좀 꺼내드는 것 같고 그에 이제 호응하듯이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개헌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주 방송에서 뭐 주로 좀 많이 하는 뭐 그런 양상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요. 객관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좀 낮을 때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그 진정성이 설득이 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의미를 이제 분석해 보자면 뭐 대체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번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그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이나 뭐 가장 중요한 화두는 아무래도 탄핵으로 끝나버린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내란 사태를 일으킨 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 상처를 치유하고 이제 국가를 복구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초점이 가게 될 텐데 사실 거기에 초점이 가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할 말이 없는 형국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그 정권을 탄생시킨 장본인들이기도 하고 본인들이 늘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다면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을 텐데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을 것이고 등장한 후보들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순간 뭐 탄핵을 찬성했다거나 뭐 탄핵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혹은 뭐 내란을 저지른 것이 맞다거나 이런 확인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당 내에서 이제 분란이 커지고 보수 지지층이 이제 분열된 상태에서 대선을 치러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뭐 압도적으로 불리한 지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틀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뭐 내란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화두가 되기보다는 엉뚱한 얘기. 개헌 뭐 이런 개헌 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게 옳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이 장면은 지난 8년 전 박근혜 탄핵을 뭐 탄핵 이후에 벌어졌던 그 조기 대선 때도 비슷한 국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개헌론이 불을 지피려고 하다가 잘 안 되고 제3주자론도 뭐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잘 안 되고 이런 비슷한 국면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전망하기 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본인들 위주로 판을 바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상당 부분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좀 약간 착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은 종결된 게 아니고요. 여전히 어떤 그 내란 세력들이 정부에 암약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탄핵은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